지역은 인천이고요. 5억짜리 주택 하나, 1억짜리 주택 2개. 네, 이때 롯데캐슬을 분양을 세 번째 주택으로 받았네요. 네. 이때 롯데캐슬의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요거죠. 찍을 게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요거를 보여드려야겠습니다. 표를 보여드려야 보여드려야 돼. 그 5%는 없다는 몇 가지 없는 것 중에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주택수만 놓고 봤을 때, 자, 5억짜리 주택이 한 채가 있죠. 그리고 1억짜리 주택이 두 채가 있기 때문에 7억. 3주택자예요, 3주택. 3주택자.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1.1%. 네. 자, 풀이해 주시죠. 이 주택수의 산정 기준이라는 게 일단 주택이면 무조건 수에 포함이 돼요. 네. 주택수는 지금 포함이 된다. 5억짜리 주택이 한 채가 있고 1억짜리 주택이 두 채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3주택이신 거죠. 그렇죠. 3주택이에요. 3주택이고 네 번째 취득으로 보긴 하지만 그렇죠. 제외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제외주택. 그게 주택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이하라는 뜻은 1억 포함이 된다는 거죠. 1억 그래서- 미만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억 주택 두 채는 네. 이 지금 취득세 산정하는 데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아. 그래서 주택 하나 있고 요번에 롯데캐슬을 분양받는 건 두 번째 취득이기 때문에 네. 현행상 1에서 3% 적용이 되지만 분양가액이 6억 이상이어야만 2%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 미만이니까. 답이 매매가액이 네. 1억 이하이냐 아니면 공시가액이 1억 이하인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네. 1억 주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주택은 네. 그 제가 그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이천의 청자 아파트 아실까요? 네. 네. 이게 공시가 보니까 네. 8천만 원입니다. 음. 그리고 시골에 저기 삼천포에 무허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무허가 아. 건물인 주택 아시죠? 이거는 공시지가가 보니까 토지 건물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이지. 그래서 과세대장이라는 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옥대장. 그리고 네네. 네. 옛날 말로 가옥대잖아요. 요새는 그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과세대장이라고 해요. 시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네 나름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과하기 위해서. 목적으로만 만들어 놓은. 그리고 롯데캐슬을 요번에 취득을 하죠. 그 이천의 청자 아파트가 무슨 구역인지 아세요? 경비구역. 그게 힌트라는 거죠 지금. 보완적인 문제의 보완적인 내용을 지금 경비구역이 하나의 네, 힌트다. 청자 아파트가 이제 정비구역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요. 하나, 둘, 셋. 8%. 8%가 8%예요? 네, 그렇죠. 공시가 8천이긴 하지만 예. 정비구역이라는 게 사실상 뭐 힌트라기보다는 정답인 거예요.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을 네. 취득했을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라고 이제 주택수를 제외시키지 않는 물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에 있는 건 주택수로 포함을 같이 무조건 해줘야 저게 된다고. 정비를 하면서 아파트가 시세가 올라가게 돼서 그런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공시지가가 있어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주택이 포함. 정비구역을 조금 풀면 재건축을 할 자체가. 예정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공시가 8천만 원이라는 그렇죠. 거는 첫 문제에서 8천만 원 1억 이하는 주택에서 주택. 제외된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지만 그렇죠.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은 인정을 한다.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삼천포 무허가 주택이라고 되어 있었죠. 예, 예. 제가 경험상으로 예전에 등기를 한번 할 때 이 무허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네.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도 주택수에 포함될 거라고 자기는 예상을 안 했던 거죠. 예. 근데 저것도 주택으로 보고 공시지가가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돼요. 만약에 저 무허가 주택이 공시가 1억 이하일 경우는 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또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개의 주택을 개가 갖고 있고 있고 롯데캐슬을 세 번째 세 번째. 취득하는 게 예를 들자면 취득세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때 이제 저희도 여쭤보거든요. 근데 고객님한테 취득을 할 때 주택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갖고 계신 게 뭐 분양권, 입주권, 뭐 조합원 가입되어 있는 것 등 아니면 상속 받으신 주택 또는 무허가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있는지 여쭤보고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오피스텔도 갖고 계신지도 여쭤봐요. 이야, 오피스텔은 왜죠? 그렇죠. 업무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근데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현황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로 포함을 시켜요. 이야. 단 또 오피스텔 자체도 공시지가 1억 이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근데 저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걸 어떻게 검증해요? 그렇지. 어떻게 검증한다기보다는요. 네. 일단 전입 신고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지자체에서도 1회 이상씩은 현황 조사를 나가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근거가 되고요. 국세에서 양도세나 뭐 이런 거 부과하는데 또 기준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오피스텔을 네. 주거용으로 주고 있어요. 근데 전입을 안 했어. 임대를 줬을 때 지금 임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과연 임대차를
받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할까요? 그 지금 취득세율 부분이 이제 8%가 나온 답이 또 있고 내용을 제가 예를 들은 이유가 네. 뭐 다른 분들도 주택을 취득하는데 뭐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중과 대상이 돼서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이런 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아파트 매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에 아파트 3억짜리를 네. 등기를 친다. 네. 법무사에 의뢰를 했다. 이때 법무사 비용 산출 방법과 수수료. 네, 일단은 네. 1.1% 적용이 되면 3억에 취득세는 300만 원이 될 거고 그리고 교육세가 네. 30만 원. 30만 원 나올 거고요. 지금 3억짜리 아파트가 보통 85제곱미터가 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농세는 없고 지울게요. 네. 헷갈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인지세가 또 발생이 돼요. 네. 인지세는 아, 인지세는 뭐죠? 이제 정부 수입 인지라고 해서 네. 주택 같은 경우는 1억을 초과하는 매매가의 기준 1억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이 됩니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인지세가 발생이 안 돼요. 무조건 15만 무조건 원. 15만 원. 10억을 초과했다. 35만 원이 발생이 돼요. 저 인지세가 은행에서 그때 뭐 반반 내는 그런 건가요? 대출 받을 때? 그거랑 같은 세금은 맞아요. 아. 인지세라는 거는 같은 세금이긴 하지만 채무자가 부담하는 금액 인지세가 반반씩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거 같은 건 맞아요. 그리고 음. 이제 지금 인지세를 얘기해서 그러는데 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서를 원인으로 발생되는 게 인지세거든요. 네. 분양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지세가 15만 원이 발생이 돼요. 음. 그 분양권을 내가 다시 매도를 했다. 전 매도가 됐다. 네. 그럼 또 또 발생. 15만 원이 또 발생이 돼요. 건당 한 번이네요. 그렇죠. 건당 15만 원씩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게 또 분양가액이 1억 이하일 경우는 발생이 되지 않고 네, 1억을 초과할 때 발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채권 증치세라는 게 있어요. 등기 신청 수수료라는 거 이제 요 지금 명확한 거는 등기 신청 수수료예요. 아. 네,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서 내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음. 요거는 작성 방법에 따라 틀린데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 폼 작성 방법으로 13,000원이 발생이 돼요. 인터넷 작성 시 13,000원. 네. 일반 작성 시에는 15,000원. 그리고 이제 저는 물건지별이에요. 그러니까 소재지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면 한 건에 13,000원이고 이제 뭐 여러 필지,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뭐 10개의 필지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필지당. 요거는 지금 아파트니까 네.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것도 매입을 해야 돼요. 네. 금액을 산정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매매가의 3억에 대한 국민주택 채권이 아닌 이 물건의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국민주택 채권을 산정을 해야 돼요. 아, 물건이 공동주택 가면 네, 혹시 공시지가라고 공시가. 보면 예. 돼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그쵸. 얘기를 하기 네. 때문에 요율표가 있죠, 이것도. 요율표가 있죠. 구간이 있죠. 구간. 구간이 있다. 네, 그렇죠. 구간이 아, 우리 있어서 양도세 구간처럼. 이렇게. 네, 맞아요. 음.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엔 좀 뭐하지만 네. 그냥 대충 네. 그냥 한 그렇죠. 뭐 30만 원 정도 나오죠. 왜냐면 지금 채권 할인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한 50만 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지금 20만 원이 붙었어요. 아, 국민주택채권 네. 할인율이 지금 네. 한 11% 12%대예요. 아, 이게 또 시가가 있군요. 네, 있어요. 그 거의 뭐 시세가 랍스타 킹크랩인데? 하루하루마다 변동되는 네. 주가처럼.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예. 네. 여기 이제 대행 업무 보수료라는 게 있어요. 원인 증서 작성에 대한 대행료가 또 발생이 된다고. 근데 저희는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한 건당 4만 원. 증여 같은 경우는 검인을 받고 매매 같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비용으로 또 4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취득세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취득세를 저희가 또 대행 신청을 하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또 한 건당 4만 원을 또 받을 청구할 수 있는 받을 거예요. 수가 있다. 아, 그럼요. 청구할 원래는.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민주택 채권 매입 또는 즉시 매도 대행 있죠. 아, 요것도 채권에도 하고. 발생이 되고 또한 4만 원이라는 채권 대행료까지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발생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증명대라는 게 나와요. 재증명대? 재증명은 등기소에 제출을 할 때 네. 뭐 매도인의 서류와 매수인의 서류뿐만 아니라 공부상의 서류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대장, 뭐 토지 대장이나 그렇죠. 건축물 대장이나 등본. 뭐 법인 같은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아. 이런 것들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재증명대가 한 10,000원 정도에서 2만 원 정도 발생. 필요 서류를 대리로 수집하여서 제출하는 행위. 그렇죠. 수수료 부분 한번 구간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기본 보수 산정 방법이 있죠. 네. 이 과세포진의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지금 3억이니까 3억을 초과하는 걸로 가면 안 되고 3억 여기로 원까지라고 보시면 할게요, 되죠. 여기. 예, 그렇죠. 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2억이 되는 거죠. 네. 2억에 대한 40분의 9를 하고 더하기 19만 4천을 하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계산해 2억이죠. 37만 4천 원인가요 혹시?
어우, 오, 맞죠? 37만. 37만 4천 네, 원. 전자두뇌 역시. 네, 수수료 부분. 자, 그러면 수수료라고 이게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라고 네, 하나요? 기본 보수료. 네. 아, 보수료라고 하나요? 보수료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 아, 보자. 더 해볼까요? 4억짜리를 제가 더 할까요? 예. 330만 원. 계산기 가지고. 네. 345만 원. 그러면 435만 9천 원이 나와요. 아. 총 435만 9천 원. 자, 이게 이제 롯데캐슬 3억짜리를, 뭐, 3억짜리 아파트, 롯데캐슬 네, 아니고, 롯데캐슬 3억짜리 아파트 취득 시에 들어가는 네. 비용. 그렇죠. 요 정도 아. 금액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주택이 첫 취득이거나 네. 그렇죠. 뭐 두 번째 취득까지 이제 요런 게 나온다라고 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억짜리 하나 사는데 비싸네요. 돈 많이 아, 들어가네요. 예, 그럼요. 야. 이게 뭐 부동산 취득세가 원칙 복합성이 엄청 있잖아요. 엄청 그렇죠. 높네 진짜. 네.